한겨레 오면을 보여주세요. 어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대정부 질문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 대부분의 신문들, 특히 보수 신문들이 네. 김병주 의원이 막말을 해가지고 야 이게 파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네. 이 제목을 보시면 정신 따옴표가 있죠. 정신 나간 국힘 따옴표, 막말 사과 따옴표, 대치 최상병 특검법 상정 불발. 한겨레 오면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옴표에 그러니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장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목 끝부분에 최상병 특검법 상정 불발 이렇게 제목을 넣은 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 때문에 좀 문제가 샜던 건데, 아니 이제 전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뒤늦게 원구성,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다 파토내는 거야. 그냥 막 쌈판으로 만드는 거야, 일부러. 국회 본회의장도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자락 그걸 깔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표현했다. 아, 논평에 이 표현이 들어갔구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옹호풍선에 대해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가리킨 건데, 현재 한미일 동맹이지만 한일 동맹은 한일은 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때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다는 거야.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난리를 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과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고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거부하니까 정회가 선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밤에 만나가지고 본회의 속기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회의가 무산이 돼서 본회의가 산회됨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도 무산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 파행 전까지는 뭐 이 다양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 그리고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과 논란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본회의가 파행이 됐다라는 건데,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미 간의 관계와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얘기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한일 간의 그거는 맞지만, 그렇죠.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 그렇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지만 한일 간의 협력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또 협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그 말씀 잘하셨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한덕수 총리가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서로. 총리랑 의원이. 근데 요 얘기를 근거로 김병주 의원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왜 이렇게 냈냐. 한미일 동맹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 호준석이 정신이 나갔다고 했었어야지.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호준석은 언론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그 언론인 출신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논평이 근데 나갔으면 국민의힘이 사후에라도 그거를 뭐 정정하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거기서 또 그거를 사과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속마음인 거지.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의심인 거는 사실은 애초에 국민의힘이 뭘 주장하고 있었냐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 그래. 최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했던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구실 잡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득달같이 달려오가지고 본회의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야. 사실은. 그것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더만요. 그냥. 그렇죠. 뭐 하나 이제 판을 깨버리는 거야 그냥. 딱 잡아서 판을 깬 거고,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다른 기사를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해가지고 이거 상정하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안건 상정해갖고 처리한 적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하는 날은 대정부 질문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최상병 특검이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전원 국회 안에서 비상대기를 해달라. 4일까지 요 지침을 또 내리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이게 필리버스터 하려고. 그렇죠.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러면 민주당도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민주당도 또 나가서 이제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도 준비해야지.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뭐 왜 해야 되는지를 주장을 해야 되겠다. 다 순서를 또 짰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걸 이러면서 국민의힘 뭐 그 과거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근성이 없던데 우리만큼 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채비를 다 갖추고 아이 이제 국민의힘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하겠지. 기저귀 차고. 뭐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근데 과거에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잘 국민의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뭡니까 이게 오물풍선이 아니고 뭐죠? 그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 그거를 처벌하는 법을 남북교류협력법.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예. 네, 그 처벌법을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 위원회 예. 난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리버스터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였는지 아니면은 5.18 문제였는지 아니요. 테러방지법 그거 있었고요. 아니 지난 필리버스터 정권에서 거. 지난 정권에서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이에요. 네 그 안에.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0분씩 합시다 뭐 이렇게 네. 약속했는데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너무 길게 해서 막 2시간씩 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 왜 이렇게 길게 해? 다 저만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그게 다시 한번 해줘. 네? 오 연기가 되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우리 다 2시간씩 해야 되잖아. 어떻게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 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네. 그래서 경쟁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무튼 사실은 필리버스터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힘들죠. 김병주 의원이 이런 말 하니까 하기 싫었는데 짠됐다. 네, 판을 깬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아니라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본회의 깨버리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송사법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방송사법은 일단은 상정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은 일단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산된 거다 이 말씀드리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쨌든 다시 그럼 상정한다. 대정부 질문하는 오늘 상정할 거예요. 그렇죠. 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요 날에 또 상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정부 질문은 거의 뒷전이 되고 요 상정하느니 마느니와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를 갖고 또 막 입씨름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또 대정부 오늘 질문 파토를 내려고 시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막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상정해가지고 처리하면 그때부터 필리버스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내일까지가 대정부 질문이에요. 본회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뒤에 3분의 2 동의 얻으면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180석 넘으면은 그러면 내일 표결을 통해서 180석을 넘긴 다음에 필리버스터 중지시키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들어가서 아마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그래서 7월 19일 전에 그러니까 최상병 일주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할지 그래서 말지를. 대정부 질문은 뒷전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네. 오늘 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네. 요거는 뒷전이 될 것이다라고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상정했고 처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사설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보시면은 계속 이럴 텐가 계속 이럴 거냐. 했어요. 동아일보도 계속 이럴 보수 텐가. 언론인데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쭉 앞에 저희가 뭐 특검법 발의하고 뭐 쭉 했던 거는 그거는 아마 다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나머지 반 쪽에 들어가 있는 사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썼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과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BYP 경로설에 대해서도 여러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화를 냈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은 뒤 이첩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운영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정진석 실장은 누가 전화했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 사항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정의 발신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 보안 사항이라고 잘라 말하니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한 달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관심사는 최상병이 순직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외부에서 개입했는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률이 63%에 달해 5월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팩트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쓸 정도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무리한 것이냐, 이 정부 여당의 대응이, 이 말씀을 드리고,